최근 중국에서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찾았던 여성이 진료 38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의료진의 과잉 진료와 과실로 의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중국 신문 주간은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51세 여성 류모 씨가 지난해 11월 22일 생리불순을 이유로 우한시 소재의 대형 대학 부설병원을 찾았다가 진료 38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류 씨의 친딸 차이 씨의 언론 제보로 외부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차이 씨 제보에 따르면 생리불순으로 평소 각종 여성 질병을 우려했던 류 씨가 우한대학 중난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류 씨의 증상을 확인한 뒤 그의 질병에 대해 난소낭종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그의 증세에 대해 종양의 크기가 정상보다 크다면서 즉시 외과적인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라며 특히 암세포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류 씨는 곧장 악성 종양과 양성 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수행하는 진료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그가 이송된 병원은 간담 최애과로 담낭, 췌장 등의 부위 질병을 수술로 치료하는 전문병동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그녀를 수차례 검사한 뒤 병변이나 종양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진단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12만 위안 상당의 췌장, 12지장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했는데요. 이에 대해 류 씨와 가족들은 수술 대신 약물 치료 등 보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로봇에 의한 최소 침습 수술 방식으로 수술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술을 앞뒀을 무렵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앞둔 류 씨에게 수술에 실패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17일 류 씨가 수술받은 부위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 의료진은 그녀에게 위내시경을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사고는 위내시경 중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 주장에 따르면 위내시경 당시 의료진의 과실로 위 일부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류 씨는 감염성 쇼크 증세로 곧장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후 단 12일 만에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병원은 수익 창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 진료 등의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이 앞서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는 최근 23년째 중국에 살고 있는 스촨성 출신 류모 씨가 지난해 감기 증상으로 중국 현지 병원을 찾았다가 병세가 악화돼 급히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온 경험도 있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오진에 따라 부적절한 약을 처방받은 결과로 서울 대형 병원에선 신부전증 초기 증세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요즘 중국에선 아프면 한국으로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행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엉터리 진료에 진료비까지 비싼 중국에 비해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과 유능한 전문의의 친절한 진료까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이 부족하거나 의료비용이 비싸고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 빠른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 머물며 숙박, 음식, 쇼핑 등 다양한 관광 활동을 하며 돈을 쓰기 때문에 의료관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몽골에서 6세 된 어린 아들을 안고 급히 한국을 찾은 몽골 여성이 있었는데요. 헤노우 쉰라인 자반증이라는 전신혈관염을 앓던 아이는 몽골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이 병은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운 병이 아니지만 의술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몽골에서는 쉽게 고치기 힘든 질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몽골 여성은 한국 신생기업이 만든 의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에 들어와 한국 병원에서 무사히 아들의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관광 환자가 많아진 만큼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은 믿고 치료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의료 기술과 의료 서비스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첨단 수술 장비가 갖춰진 수술실부터 수술 후 돌봄까지 환자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실명제 인증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의료체계의 공공성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고
외형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위주이지만 1, 2차 병원이 폭넓게 분포돼 있지 않고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낮고 그마저도 대도시에 몰려 있어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덩샤오핑이 1984년 전면적인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이전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영리 시스템으로 대체한 결과입니다. 정부 소유 병원에서조차 보조금 축소로 의사들이 봉급을 받지 못해 병원의 수익 창출에 내몰렸고 돈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뒤늦게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3차 대형 병원의 의료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여전히 만성적 의료 인력 부족과 대도시 위주 의료체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1,500에서 2,000명당 1명의 의사를 권고하지만 중국은 그 비율이 1대 6,600을 넘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치상으로는 의료보험 가입률이 90%를 넘지만 보장률이 50%를 밑돌고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전체 병원의 7.7%에 불과한 최고 등급 대형 병원들이 지난해 전체 외래 환자의 절반을 진료했다는 통계는 중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20년 이상 종사한 상하이의 한 대형 병원 흉부외과 의사 월급이 1,350달러 수준이라 젊은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형 병원마저 주요 진료 과목 인력이 부족할 정도이니 1, 2차 병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너도 나도 대형 병원에 몰리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상당수 대형 병원과 명의로 소문난 의사들은 특진료에다 뇌물까지 받고 진료하기도 한다죠. 이에 중국 정부는 발빠른 의료 분야 개혁 방안으로 전 국민의 의료 혜택을 높인다고 계획한다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예전에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의 높은 성형 기술로 한국 연예인처럼 고쳐달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2에서 3년 새 장기 이식이나 암 같은 고난도 수술을 하러 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많이 찾았다고 국내 병원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진의 치료 생존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하게 높아 갈수록 많은 외국인이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치만 봐도 소화기나 순환기 등 내과 진료와 신장,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한국 의료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환자들이 그동안 친절하고 값싼 의료비를 보고 한국을 방문했다면 이젠 뛰어난 의술을 보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부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국가 내 의료기술 편차가 심한 중국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꺼리는 편인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의료는 가성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봐도 매년 미국에서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 관련 지출 때문에 파산을 하고 있고 암 걸리면 파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여러 다른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더니 미국에서의 개인 파산 신청 이유 중에 압도적 1위는 의료비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지난 8월 군산에서 살게 된 23세 미국인 영어 강사 헌터 맥켄지 씨는 첫 해외 경험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 코로나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렀는데요. 평소 들르던 마트에 확진자가 2번 방문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막막했지만 검진을 안 받는 것도 무책임하단 생각에 통역을 도와줄 친구와 병원에 들렀습니다. 맥켄지 씨가 한국 병원 검진 과정에서 받은 인상은 이랬습니다. 의사검진이 끝나 평온하게 병원으로 돌아왔고 안도의 기도를 드렸어요. 통역을 도와준 다니엘은 진료비가 26,300원이라고 알려주네요. 처방전은 4,300원 나왔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흉부 X선만 수십만 원 나올 거라 걱정했는데 미국이라면 얼마나 비쌌을지. 마이애미의 어떤 사람은 독감 검진에 거의 360만 원 나왔대요. 병원 방문 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전체 과정은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효율적인 격리, 가용성, 저렴한 검진 비용, 그리고 신속히 검진 결과를 SMS로 통보하는 의료체계가 한국의 대처 효과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에 한국 방역 당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대응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담부터 진료, 수술, 회복 후 관리, 퇴원 및 온라인 케어까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